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네. 현재 계류 중인 사건 중에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이지요. 그렇습니다. 헌법 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정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문제 삼는 편향과 성향은 이런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재판소가 서울 편향, 안국동 편향, 서류 편향, 즉 국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덜 들으시는 건 아닌지 그 걱정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성향이라 한다면 결국 국민 중심 성향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우선 성향을 가지시는지가 중요하지 그 외에 무슨 문제가 중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의 어떤 관계 중요하지 않지요, 처장님. 국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장님께서도 이런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시대 정신을 담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시지요.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변화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목에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한다. 이 부분도 중요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구현한다. 뒤집으면 국민의 삶 속에 있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헌법재판소에서 구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 체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 생활과 현실을 재단하시는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국민들을 만나시고 들으시고 그 목소리 속에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수많은 기본권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구현해내실까, 그 실력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헌법재판소는 지역에 지원이 따로 없습니다. 법원과 네. 다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국동 북촌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국민의 삶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하지 않지요. 올해도 변론 몇 건 안 하셨습니다. 어쩔 수 네.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예. 그렇지만 변론을 못 열어도 생생한 목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담당 연구관이 지역에 가서 맨날 며칠을 머무르며 현장의 목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쓴 논문, 외국의 사례 모아서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그 결론이 국민들께 생생히 전달됩니까? 전달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신 주요 계속사건 현황을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처장님, 우리 재판연구원장님.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변론을 하신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에 돼 있는데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으시는 사건이 있는지 마찬가지로 의문이 들었습니다만 가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군대 내 성추행 형사처벌 사건이나 군 영창제도 사건, 외국인 보호제도 관련 사건 등은 현장에 가서 보시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수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련 사건, 최저임금 인상,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등록금 감액 규정, 포토라인 금지, 타다 금지법, 외국어 고등학교 사건. 접수된 서면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는 현실의 진실을 발견해내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들으시면 되는 거지요. 그게 정치적 사법기관의 정치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의 법원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합니다만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자유로움 속에서 사법의 역할을 해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공수처 등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만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중요한 사건,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섬기는 모습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심리 진행 상황 정보 관련한 건데요.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대법원에서 그 사건 분석 화면을 보면은 나름 자세하게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기초 정보, 심리 불속행 기간 도가 정보, 검토 상황에 관한 정보, 장기 검토사의 정보,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 하시거든요, 국민들께서. 1심, 2심은 재판을 하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 근데 재판소의 규정을 보면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심리 중. 근데 560 며칠 만에 기각이 됩니다. 각하가 되고 기각이 되고요. 변론도 안 열리고.
국민을 섬기는 공복의 자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도 지금 그 위원님께서 어떤 한 사건을 했는데 저희들도 일정한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그 단계별로 조금 당사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은 단계별로 조금 그 진행 상황을 좀 쓰는 시스템을 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우리 처장님과 차장님 다 법관 생활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재판의 힘은 공개된 법정이 있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소는 아쉽게도 변론을 자주 열지는 못하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많은 의견을 들으시고 적절한 방식으로 그 의견의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9분께서 모이셔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정말 많은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공자도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누군가 나에게 뭘 물어오면 나는 잘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겠다. 그 전 단계는 양단을 다 두드리고 쳐서 털겠다. 양단이라면 양쪽 끝입니다. 근데 양쪽 끝을 계속 넓혀 나가고 위아래로 깊고 높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거지요. 근데 사건이 딱 오면 예측이 가능하다. 대충 이 사건 이럴 것 같다. 이래서 변화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말씀을 제대로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한 번 더 성찰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부분을 해드리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 현장 검증이라든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재판관들, 연구관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